안녕하세요. 식혜 선생님입니다. 잘 계시죠? 다들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학교 벽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학교 벽화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공미술과 공공벽화에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으로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공벽화의 이론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여드리면 아까 이 작품은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습식으로 제작했던 페인트와 아크릴을 사용했던 작품 표현이고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벽화 수업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벽화의 제작 방법을 이해하고 구상하고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는 그 활동지에 작품을 제작해서 친구들과 토의하는 흐름을 가지게 하고 나중에 온라인 게시판에 작품을 올려서 서로의 잘된 점과 그 작품의 잘되지 못한 점, 보완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5분 동안에는 공공벽화를 할 거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시고 제작 방법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PPT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 공간을 이후에 탐색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하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공간을 좀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꼭 들어와라." 하고 "어디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어떤 이미지가 좋냐, 그 공간에 들어왔으면 하는 이미지를 구상 토론하게 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1 시간이 아마 끝나실 거예요. 그다음 시간은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면 됩니다. 활동지는 이렇게 제공될 거고요. 그 위에 내용들은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은 생각했던 내용들을 적게 하시고 이 밑에 하얗게 남아 있는 공간은 이후차 시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자기가 그리고 나서의 어떤 소회들을 오른쪽에다가 적게 하시면 2 시간 수업으로 아마 진행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벽화 제작 방식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4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벽화는 거대 규모로 제작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이미지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벽화 작품을 공모를 했고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벽화를 태블릿으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벽화를 제작을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투표로 작품이 2 개, 3 개가 정해졌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희 미술 선생님들과 학교를 운영하시는 관리자 선생님과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냄새도 나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어떤 공동체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서로 간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라는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걸 제작하지 않더라도 공공벽화는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 가지로 제가 그 네 가지 5 가지 정도의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흔히들 쓰시고 있는 벽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습식 벽화입니다. 습식 벽화 제작할 때도 우리는 이제 그 구상을 하지요. 그리고 공간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딱 들어맞게 하시고 색깔도 요렇게 딱 정해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그 우리 보통 쓰시는 태블릿이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색깔 고대로를 또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색깔이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 되거나 탁해져서 그 우리가 원했던 최초에 구상했던 색깔과 어긋나는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습식벽화는 수정하고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 2 학년 그 교무실 옆에 벽을 만들었던 건데요. 창문과 밑에 있는 이미지, 벽을 분명하게 이렇게 딱 제안을 해서 창문하고 벽하고의 이미지를 아주 계획적으로 "요렇게 할 거다."라고 실제로 제작했던 작품입니다. 재료들은 이런
밑에 있는 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아크릴이나 뭐 페인트나 할 거 없이 이런 큰 판을 페인트 가게 가서 사시거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큰 면적을 칠할 때는 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붓과 롤러와 이렇게 판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넓은 비닐을 페인트 가게에서 팔고 있어요. 그거를 깔아서 꼭 쓰셔야 합니다. 안 그럼 바닥에 색깔이 다 묻어버려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넓은 비닐을 사서 실제로 벽화를 제작할 때는 그걸 깔고 해야 된다는 선생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 이런 습식 벽화를 제작할 때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마지막 테두리 같은 경우는 까만색 라인을 따서 좀 더 분명하게 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계획이나 법칙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최대한 빼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줄줄 흐르거든요, 페인트가. 아크릴도 마찬가지라서 최대한 물을 쓰지 않으면서 아주 농밀한 농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얇은 붓은 항상 준비하셔서 테두리를 칠하고 보완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 그려진 그림에는 바니쉬로 코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인트가 마르면 옷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혹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라고 아이들한테 꼭 안내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 하지 않아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은 어 비닐 양말 혹은 그 지저분한 양말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거를 신고 했고 신발은 벗고 페인트 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빈 벽에 사진을 찍고 그 위에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색깔을 거기에 있는 계획에 맞춰서 페인트 가게에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만들 수 없는 색깔, 인터넷에서 이 색깔을 만들어 주거든요. 요청할 수 없는 적은 양의 색깔은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저희가 농도를 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훨씬 더 아이들하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밑에 비닐을 깔고 앉아 있는데요. 여기 주황 색깔 어 이 여우 밑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가로선이 쫙 보이시죠? 맨 밑에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이게 바로 비닐인데요.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아이들이 앉아서 작품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더 이상 이렇게 물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청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되게 재밌으니까 선생님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벽에는 이렇게 벽이 굉장히 넓은데요. 페인트 칠한 지가 오래돼서 교장교감 선생님이 "아 이거 좀 노후됐는데."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냉큼 저희가 "아 그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라서 어 공동체의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깨끗한 벽을 쓰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욕을 먹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이 치밀하셔야 돼요. 저희가 완성한 벽입니다. 아까 계획하고 굉장히 똑같이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 그리고 나서 까만색 테두리를 칠해서 벽에 지저분한 느낌에서 조금 더 그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나머지 다른 벽인데요. 토끼와 거북이. 주제는 저희가 처음에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아닌 협동, 토끼와 거북이는 원래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토끼를 거북이가 이렇게 뒤에다가 싣고 공간을 이렇게 물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살리는 벽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저희 미술실이고요. 이 공간 복도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두루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2 학년 벽이고요. 같은 층이고요. 그 옆에 여기 보시면 이솝 우화와 두루미와 여우에 서로가 원래라면 싸웠잖아요. 두루미는 접시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했고 여우는 주둥이가 길쭉한 물통에서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서로가 그것을 바꿔서 쓰면은 적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벽화에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아마 재미있는 벽화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벽화가 제작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을 했어요, 가볍게라도. 그러면 아이들이 이 공간의 소중함과 학교의 애교심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실제로 제작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작됐을 때 "아 정말 예쁠 것 같다." 서로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과 테이프로 제작하는 건식 벽화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작하실 때 종이 테이프를 쓰시지 마시고 종이 테이프는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쪼끔 후미진 벽이라면은 그 벽에 교장교감 선생님과 공동체 협의를 꼭 받으신 다음에 행정실장님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테이프를 팔거든요, 인터넷에서. 그거를 사셔 가지고 가위랑 칼을 쓰시는데 벽에다가 직접 칼을 대거나 하시면은 그 페인트가시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위를 많이 쓰시는 게 좋고요. 이 전기 테이프는 가위질로 가능합니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테이프보다 가위질로 잘 오려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산에 맞게 구입하셔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빈벽을 사용했고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밴드에서 협의를 많이 했어요. 벽에 보시면은 학생이 스케치를 했고요. 이 계단 벽을 좀 아름답게 해 보자. 새로운 공간으로 구상을 해 보자 해서 작품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 계획한 바를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서 제작을 하는데요. 테이프 두께는 보통 일정하게 얇은 걸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색깔은 두꺼운 색깔을 내서 두꺼운 테이프로 팔기도 하니까 잘 오려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작할 때 저학년일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평 수직을 좀 맞춰 주시고 고등학생들은 미술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리더가 되어서 작품을 제작하면 굉장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테이프로 다 제작한 거고요. 나중에 떼서 공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작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제가 이렇게 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작품의 제목은 헬렌 켈러의 문이라고 하는데 헬렌 켈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자기 상황을 극복한 굉장히 멋있는 과학자잖아요. 그분께서 하신 말 중에 닫힌 문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다른 문을 향해서 나아가자." 너무 자기가 실패한 좌절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성공에 대해서 더 희망찬 미래를 나아가 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로 저는 알아듣고 학생들과 닫혀 있는 벽이지만 열린 문으로 다시 제작을 하여서 희망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 공간으로 확장된 공간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공공미술, 공공벽화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좋아."라고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뚫려 있는 벽같이 보이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여기 딱 내려오는 공간에서 딱 봤을 때거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쯤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 벽 뚫린 것처럼 한번 하늘을 볼래? 밤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서 하늘 한번 볼래?" 이런 의도로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샷도 찍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작품 방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공주여고에 가서 제작을 함께 하려 했던 그리고 도와드렸던 패널 방식의 그림인데요. 보면은 어린이 미술관, 서울 어린이 병원에 가면은 이런 작품을 사실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공주여고에서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훌륭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조각들 작품을 음 만들어서 같이 붙여 가지고 큰 액자로 만든 건데요. 이건 액자 비용이 쪼금 많이 나간다는 점, 무겁다는 점 이것만 인지하시면 아이들이 제작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꼭 나무판에 하실 필요 없이 종이에다가 제작하시거나 코팅하셔서 붙이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공공미술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감정 활동을 하고 나면 벽에다가 그림을 붙여 놓고 작품을 감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곳이나 공공미술이 되고 공공벽화가 되는 것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분필로 건식 벽화를 제작하는 건데요. 그래피티를 제작할 때 보통 스프레이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분필을 가지고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비가 내려 버리면 지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미술적인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색분필 하면은 좀 두껍게 생긴 분필 팔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사셔야 돼요. 한 반이 만약에 이 정도 크기를 하시려면 그 색분필을 한 최소한 6-7 통은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사시고요. 하얀 색깔 학교에서 쓰시는 볼펜이나 노란 색깔로 일단 스케치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두꺼운 분필로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는데 꼭 중요한 것은 목장갑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 손톱이랑 손이 다 망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목장갑 두터운 거 왜 앞에 빨강 색깔 그 코팅되어 있는 그런 장갑 있잖아요. 하얀색 목장갑. 그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스케치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색칠을 하라고 해도 괜찮고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하는 아이들 중에 좀 미술적인 어떤 스케치력이 있는 친구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존으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인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벽화구상 활동지 제가 아까 나눠 드린 것들 보시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가서 "얘들아 우리 사진을 찍을 건데 한 10분 정도만 찍고 몇 시까지 들어와. 안 그러면 결석 처리되는 거니까 시간을 꼭 엄수해 주고 어디 어디까지만 나가고 나가지 말아야 해."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품을 찍어 오면은 그 공간을 활동지에다 그릴 수 있게 하시고 혹시 태블릿 잘 쓰는 친구가 있으면 태블릿에다가 사진 옮겨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 벽화는 토론은 같이 하고 주제는 그림은 개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 좋게 하는 거고요. 협업으로 그리게 되면 조금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좀 많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미지의 힘 말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했을 때 굉장히 1-2분 만에 바로 직관적으로 '아 이게 어떤 걸 제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글이 아닌 그림의 힘이기 때문에 미술 교과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는데 공공 벽화랑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학생들하고 스케치를 활동지에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색깔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은 작품을 그 패들릿 같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시고 잘된 점과 잘 못된 점에 대해서 보완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잘못된 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속상해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주로 장점 위주로 대화해 주시고 수업을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 이렇게 올려 드렸고요. 여기까지 선생님들 수업이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교에서 행복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식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